네, 반갑습니다. 오늘 디터미니스틱 테스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사실 디터미니스틱이란 내용이 약간 생소한 단어라고 하면은 그냥 어떻게 하면은 테스트에서 랜덤하게 실패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는지라는 주제라고 이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당근에서 소프트웨어로 근무를 하고 있는 정겨울이고요. 제 개인 블로그나 아니면 트위터 아니면 혹은 회사 블로그에 이런 저런 개발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고랭 관련된 글을 쓰고 있어요. 옛날에는 좀 파이썬 글을 썼었는데 최근에는 좀 고랭 글에 더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게 고퍼콘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꼭 고랭을 모르시더라도 나는 좀 테스트를 더 잘 짜고 싶다거나 아니면 언젠가 시간에 관련된 테스트에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 좀 어려움을 겪으셨다 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발표는 디터미니 테스팅이란 게 뭔지,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더 잘 테스트할 수 있을지를 얘기해 볼 건데 오늘 내용은 좀 유닛 테스트에 관련된 내용에만 좀 한정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인테그레이션이나 아니면 E2E로 갈수록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좀 유닛 테스트에 국한된 내용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은 좀 얘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 우리가 테스트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통합 테스트는 좀 어떻게 잘 짤 수 있나요? 아니면 뭐 서버 같은 외부 의존성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더 테스트를 잘 할 수 있나요? TDD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얘기는 다른 발표 주제로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내용은 그냥 정말 어떻게 테스트를 조금 더 우리가 잘 짤 수 있을지에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발표를 미리 스포일러 해보자면 사실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은 의존성을 잘 주입해서 쓰자, 혹은 함수의 인자로 넘겨서 쓰자, 약간 이런 얘기로 함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런 경험은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서버 같은데 예를 들면 유저가 레지스트레이션 할 때 새로운 유저를 생성시켜서 DB에 넣는다 했을 때 뭐 아이디 같은 경우는 랜덤하게 생성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언제 조인했는지는 지금 타임점 나우를 찍어서 우리가 DB에 넣곤 하죠. 근데 이것과 관련된 테스트 코드를 짤 때 보면은 그래, 그러면 유저의 이름이라든가 이메일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결정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아이디는 우리가 어떻게 좀 이퀄 체크를 하지? 언제 조인을 했는지 정말 미리세컨드 단위로 어떻게 좀 이퀄 테스팅을 하지? 이런 고민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많이 사용되는 패턴 중에 하나가 이런 샘플링 패턴인데, 샘플링을 할 때 랜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랜덤 값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10%만 샘플링을 하고 싶다, 20%만 샘플링을 하고 싶다, 이럴 때 뭐 이것과 비슷한 함수를 짜곤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가 막 쉽지는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0번 실행했을 때 200과 가깝냐, 오차가 많이 다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접근을 해봤던 경험이 저는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뭐 경험으로는 예를 들면 이벤트를 발행하는 뭐 퍼블리셔라는 거를 내가 만들어서 퍼블리시 해야 되는데 이게 내부적으로 막 비동기, 고루틴으로 동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벤트가 쏴졌는가를 테스트 코드에서 검증하려고 약간 뭐 타임슬립으로 뭐 10ms이든 100ms이든 이렇게 기다려서 테스트해 본 경험이 뭔가 한 번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랬을 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면 몽키 패칭도 한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고랭에서 몽키 패칭이, 저는 이제 파이썬을 쓰다가 고랭으로 넘어왔는데 파이썬에서는 정말 쉽고 좀 잘 쓸 수 있었는데 고랭에서는 뭐 최신 버전이 되면서 안 된다거나 아니면 병렬 테스트를 돌릴 수 없게 된다거나 아니면 좀 막 아키텍처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더 테스트를 잘 짤 수 있지? 라는 고민을 뭔가 다들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테스트를 잘하기 위해서 디터미니스틱한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뭐냐라고 이해를 해보려면 그럼 뭐가 디터미니스틱하지 않냐라는 걸 짚고 넘어가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뭔가 엄밀한 학구적인 정의가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테스트가 네트워크 호출에 의존한다. 네트워크는 다들 아시다시피 언제든 실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파일을 읽고 쓴다. 이거는 막 TMP 패스에 읽고 쓰더라도 언젠가 뭐 디스크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의미의 값을 사용한다거나, 이거는 엄밀한 정의로는 이게 수열이 정해져 있다지만 우리는 이게 어떤 값이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없죠. 혹은 동시에 실행한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논 디터미니스틱한 테스팅 요소고, 이 때문에 플레이키 테스팅, 약간 간헐적으로 실패하는 테스트가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 플레이키 테스팅이 왜 안 좋냐? 뭐 그냥 리런 돌리면 되잖아, 다시 실행하면 되잖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신규 입사자로서 어떤 레포를 봤는데 그냥 간헐적으로 항상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깨진 유리창처럼 무뎌질 수밖에 없죠. 뭐 실패하더라도 얘는 원래 깨져 이러면서 그냥 다시 아무 생각 없이 재실행한다거나 혹은 불필요하게 좀 테스팅 시간을 늘려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처럼 타임슬립을 사용한다면 이게 근데 단순히 그냥 재실행해서 성공한다면 괜찮지만 사실은 성공했는데 지금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공했네 하고 프로덕션에 배포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 장애가 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좀 플레이키 테스팅을 최대한 피하고자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결정적 요소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로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랜덤 값을 사용하는 경우가 우리가 코드를 짜다 보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랬을 때 언젠가 랜드.seed로 seed를 고정시킬 수 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랭 1.20부터는 이 랜드 함수 시그니처들이 좀 바뀌고 디프리케이션 되면서 새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방법으로 바뀌면서 글로벌한 렌더를 고정시키는 방법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렌더를 생성시켜서 이걸 주입받아 써야만 하는 패턴이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렌더를 어떤 특정 함수에서 주입받아 쓰는 게 속편할 때가 많은데 이게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표현되냐는 조금 잠깐 뒤에 살펴볼게요. 혹은 이 렌더를 그대로 rand.float64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뭔가 ID 제너레이터 아니면 이걸 로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디사이더처럼 그 역할을 인터페이스로 빼가지고 주입하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샘플링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값이 나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데 아래 같은 함수로 그냥 정말 쉽게 이거를 의존성으로 주입받아서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이걸 테스트 코드에서 이 어떤 고정된 랜드를 주입함으로써 우리가 좀 결정적으로 테스팅을 할 수가 있고 앞선 방법 말고도 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자면 뭐 이런 3번 방법처럼 그런 렌더를 주입받아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렌더라는 펑션 자체를 주입받아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은 인터페이스, 뭐 로깅 디사이더라든지 샘플러라든지 이런 인터페이스로 추출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괜히 코드 양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활용한 경우 예를 들자면 뭐 네버 샘플러라든가 always 샘플러 항상 뭐 샘플 하는 애 항상 샘플 안 하는 애 이런 식으로 좀 더 역할에 맞게 우리가 테스트 코드에서 주입을 하면서 좀 더 사용 시나리오에 맞게 더 잘 테스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랜덤한 경우 말고도 무언가를 생성하는 경우는 많은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해시처럼 인풋으로 넣었던 인자 익스펙티드를 계산하기 쉬운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UUID처럼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게 쉬운 경우라면 그냥 테스트를 2번 돌려보면 돼요. 한 번은 그냥 아무 문자나 적어가지고 일부러 실패해버린 다음에 그냥 그렇게 결과로 나온 아웃풋을 복사해서 집어넣으면 되긴 하죠. 사실 근데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이 부분은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UUID를 생성한다던가 아니면 논스 값을 생성한다던가 이런 함수에서 우리는 좀 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랬을 때도 아까 렌더와 마찬가지로 그냥 펑션을 주입받든 아니면 뭐 팩토리얼을 주입받든 어쨌거나 함수의 인자로 전달받아서 그 값을 사용한다라는 게 우리가 좀 더 잘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의 골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UID를 찍는 뭐 UID를 랜덤하게 생성하는 이벤트를 발행하는 뭐 어떤 코드가 있다고 쳤을 때 위와 같이 테스트를 하면은 사실 이 테스트를 실행할 때마다 UID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자면 이벤트 로거에다가 항상 고정된 값을 반환하는 일종의 UUID 제너레이터 펑션을 넘긴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결정적으로 잘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이게 항상 고정된 값이 아니라 실행할 때마다 어쨌거나 달라지는 값을 만들어내고는 싶어. 이럴 때는 예를 들면 뭐 아토믹 패키지를 사용해가지고 호출될 때마다 뭐 하나씩 증가하는 UID 제너레이터 펑션을 넘겨볼 수도 있겠죠. 이게 꼭 아토믹이 아니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내부 코드에서 이게 병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아토믹을 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은 이게 정말 우리 패키지가 아니야, 우리 라이브러리가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고칠 수가 없어. 이럴 때는 정확히 예측하다기보단 차라리 그 값 그 자체보다는 이게 어떤 속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런 어트리뷰션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이게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졌냐, 숫자가 안 들어가 있냐,
혹은 내가 의도한 뭐 32글자가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논스를 생성하는 함수 자체를 주입하는 게 가장 좋기야 하겠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고 쳤을 때는 그냥 아웃풋이 내가 기대한 16글자냐 뭐 알파벳으로만 이루어져 있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로도 다양한 뭐 플레이키함이 존재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아마 네트워킹 세션에서 그 다른 부스의 문제로 접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랭에서는 맵을 순회할 때 순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유의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맵을 순회하긴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뭐 슬라이스에 먼저 저장을 하고 소팅을 하고 슬라이스 자체를 순회하면서 맵은 보조 룩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좀 예제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슬라이스를 받고 여기에서 유니크한 엘리멘트만 반환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뭐 예를 들자면 set 함수와 비슷한 건데 그런 경우 일단은 슬라이스를 받았으니까 이거를 맵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그 맵은 어차피 키에서 오버리튼이 됐으니까 이것만 뽑아내는 그 로직을 짤 수가 있는데요. 이 로직 같은 경우는 여기 주석이 적혀 있다시피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실행할 때마다 이 오더가 개런티 되지가 않는데 예를 들자면 이 함수를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저 유니크 맵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정말 이거를 순회를 하면서 그 마지막에 소팅을 넣어주는 그러면서 스테이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 사실 이 소팅을 괜히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아닌가 나는 이런 코드 싫어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아예 순회를 하는 게 맵을 순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슬라이스를 한 번만 순회하면서 그 맵에다 넣어두면서 이거 정말 유니크하니 그런 룩업을 하면서 어펜드를 해주는 패턴도 우리가 사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외로 플레이키한 게 또 어디 있냐 할 때 하면은 뭐 당연히 고루틴을 쓸 때 실행 순서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도 있는데 이 고루틴에 관련된 거는 조금 더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셀렉트, for 루프 돌면서 셀렉트해서 채널에서 값을 좀 드레인하는 패턴이 일반적인데 이런 경우 값을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개 있는 경우에 이거는 랜덤 셀렉션이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케이스 구문에 위에 적어놨다고 반드시 먼저 실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유의해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리셔 같은 거를 만들 때 유의해야 되는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스탑 시그널이라든가 퀵 시그널을 받았을 때 시그널 받았다고 바로 그런 for 루프를 종료하면 안 되고 마저 다른 채널에 값이 있는지를 드레인 해준 다음에 최종 종료를 시켜줘야 된다는 점을 좀 유의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인코딩 제이슨 패키지에는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고랭을 쓰다 보면 고랭을 쓰고 서버를 개발하다 보면 뭐 프로토버프, gRPC를 쓰는 경우가 많고 이럴 때 프로토 제이슨 패키지를 사용하곤 하는데 이때 마샬이라고 스트럭트를 스트링으로 만들 때 이 값이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자열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콜론 뒤에 스페이스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그런 경우가 존재를 해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그 테스트 코드에서 이 한 프로세스 내에서는 이게 결정적이기 때문에 테스트 코드 내에서 제이슨 스트링으로 이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헬퍼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원래 뭐 패닉은 프로덕션 코드에서 뭐 실행을 안 한다고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테스트 코드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맨 위처럼 그냥 단순히 어설트 이퀄을 하면은 저 스페이스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저게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제이슨 이퀄이라는 뭐 어설션 함수를 사용해도 좋고요. 아니면 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마샬 함수를 일일이 그 프로세스마다 실행을 하면서 아예 저런 식으로 맨 마지막 방법처럼 비교하는 방법도 방법이 좀 더 우리가 결정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앞서 말한 방법 말고도 굉장히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가 또 시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한 가지 time.now를 내부적으로 저 두 함수는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 코드에서 time.since나 time.until을 사용한다면은 이거는 내부적으로 now를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가 더 어려워지고 차라리 now 대신에 그냥 아까 랜드랑 똑같은 경우죠. 그래서 뭐 타임 펑션이라든가 now 펑션을 넘겨가지고 전달받아 사용하는 방법이 좀 더 우리가 잘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어떤 토큰이 만료됐냐 안 됐냐를 따질 때 그냥 단순히 그냥 타임을 넘기지 말고 타임을 2개 넘겨서 하나는 예를 들면 뭐 토큰의 뭐 published at 그다음에 하나는 지금 시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게 좀 더 나은 방법이고요. 혹은 아까 이제 병규님 세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들러 펑션을 구성할 때 차라리 지금 시간을 찍는 함수 자체를 주입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경우 이제 테스트 핸들러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고정된 값을 넣어줄 수 있게끔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토큰이 만료돼야 될 때는 뭐 만료되는 저 시간을 넣어주고, 만료가 안 돼야 되는 시나리오에서는 저 값을 다른 값으로 넣어줄 수 있겠죠. 혹은 우리가 이제 그런 고랭 코드를 짜다 보면 익스포넨셜한 백오프 알고리즘을 적용한 뭐 클라이언트를 짤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일단 적용은 했는데 이게 정말 동작하냐 테스트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다고 막 타임점 슬립을 그 테스트 코드에서 일일이 막 몇십 초씩 기다리면서 실행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럴 때도 아까 now 펑션을 주입했듯이 슬립 펑션을 주입받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잘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이게 정말 우리가 재시도를 할 때 1초, 2초, 4초, 8초처럼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냐를 따져보는 저 슬립 함수 자체를 좀 주입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런 HTTP 서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HTTP 서버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를 구성할 때 저렇게 슬립 펑션을 주입함으로써 이게 정말 예를 들자면 5번 호출이 됐냐, 최종적으로 뭔가 백오프가 실행이 됐냐를 검증을 하는 테스트 코드를 우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경우는 그냥 now라든가 아니면 슬립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좀 간단해가지고 그냥 함수 자체만 넘겨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사용 사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차라리 인터페이스를 구성하는 경우가 나을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다른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좀 더 쉽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앞서 말씀드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런 클럭 인터페이스를 구성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now라든가 슬립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린 since 혹은 뭐 몇 초 뒤에 실행해줘 하는 after 같은 것들 모두 결국에는 의존성으로 주입받아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테스트 코드를 잘 짜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은 이제 타임아웃 테스트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요. 타임아웃도 우리가 5초 걸었고 10초 걸었을 때 테스트 코드에서 5초, 10초 기다릴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 뭐 하나의 방법으로 항상 그 타임아웃을 할 때는 컨텍스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곤 하는데요. 그럴 때 이제 아예 테스트 코드에서 컨텍스트를 미리 만료시켜서 실행을 하는 방법도 뭐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가 다양한 뭐 비결정적 요소를 다뤄봤고 시간에 관한 것도 다뤄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루틴도 우리가 잘 테스트해야 할 대상 중에 하나예요. 서버 코드를 짜다 보면 예를 들자면 뭐 유저가 가입했을 때 환영 이메일을 보내는 예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핸들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DB에 가입 처리하고 유저를 생성해서 넣고 맨 마지막에 그냥 비동기로 환영 이메일을 보내는 코드가 있을 때 이런 코드 또한 테스트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아무런 생각을 안 하고 짜다 보면 일단은 뭐 100ms 기다려볼까? 1초 기다려볼까? 이런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보다는 우리가 이것 또한 테스트를 하고 싶다면 단순히 fire and forget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거를 테스트 가능한 영역, 관리가 가능한 영역으로 둬야 돼요. 근데 이거 런타임 뭐 고스케줄 함수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했을 때 사실 저 함수의 호출로는 어떤 고루틴이 실행될지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send 이메일 고루틴이 실행될 수도 있고 다른 고루틴이 실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좀 더 우리가 테스트를 잘 짜야 되고, 그러면 이제 testify라는 라이브러리에 eventually라는 함수가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뭐 1초간 기다렸어요. 그 1초간 기다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send 이메일이 호출이 됐냐, 이런 걸 따져보는 테스트 코드를 짤 수도 있고,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방법과 똑같이 그냥 의존성을 전달해서 그 채널을 소비하거나 웨이트 그룹을 만료시키는 방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짜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린 이벤츄얼리한 방식은 1초 동안 뭐 100ms마다 검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게 완료가 됐냐라는 코드를 짜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이메일 클라이언트를 대부분은 뭐 모킹해서 넘기니까 그걸 모킹한다 쳤을 때 그런 이메일 클라이언트 내부에다가 뭐 채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놔서 저 채널이 소비되기 전까지는 저 어설션 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구성을 할 수도 있고, 지금 예제에서는 채널이지만 보통 그런 모킹을 제너레이션하는 라이브러리 사용하다 보면은 그런 뭐 do 했을 때 익스펙테이션이 맞이했을 때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거냐 후킹을 걸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후킹 함수에다가 웨이트 그룹을 던하는 뭐 로직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웨이트 된 다음에 이런 어설션을 실행하는 거를 유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고루틴 자체도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이 여러 고루틴을 실행할 때 이거에 관한 스케줄링도 논 디터미니스틱한데 정말 내 테스트 코드가 이 실행 순서에 민감해야 한다면은 그 키워드 자체를 사용하기보다는 그 키워드를 사용하거나 에러 그룹을 사용하거나 웨이트 그룹을 많이 사용하셨을 텐데 이보다는 정말 테스트가 필요하다면 이 메커니즘 자체를 예를 들자면 뭐 그룹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선언해 메커니즘 자체를 의존성으로 넣어주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정말 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룹 인터페이스에 뭐 싱크 그룹, 이거는 정말 에러 그룹이나 웨이트 그룹처럼 정말 리얼 프로덕션에서 동작하는 뭐 스트럭스 구형체였고 테스팅을 위해서는 이걸 내부적으로 시퀀셜하게 실행시키는 스트럭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핸들러에서는 단순히 저 그룹을 주입받아가지고 그냥 G.go 하고 우리가 go 루틴 쓰듯이 쓰고 그냥 단순히 웨이트만 걸어줄 뿐이고 테스트 코드에서는 이게 정말 시퀀셜 한결 넘겨가지고 실행 순서 뭐 한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의도된 순서로 개런티를 할 수 있는 방식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팬아웃을 하다 보면은 저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슬라이스에다가 그 결과물들을 다시 어그리게이션 해가지고 반환해야 되는 이럴 때 아시다시피 뭐 슬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고루틴 내부에서 어펜드를 하더라도 그 맵처럼 뭔가 패닉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과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항상 그 내가 10번 실행해서 10개로 팬아웃 했으면 저 어펜드 결과가 항상 10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9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방식으로는 어펜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뮤텍스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했을 때 뮤텍스를 걸어도 되기는 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순서가 보장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내가 정말 팬아웃한 결과물을 테스팅해야 되고 이거에 관한 순서를 보장해야 된다면 물론 단순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팅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슬라이스를 먼저 뭐 캐패시티가 아니라 랭스를 먼저 정의를 해두고 그 인덱스에 어사인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해서 우리가 순서를 보장해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우리 팬아웃 로직에 따라 가지고 이 함수 내부에서 에러 처리를 한다거나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패턴을 사용을 하면서 그런 if문이 들어간다 했을 때 마지막으로 한번 필터 로직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포인터가 닐인 경우는 제외를 한다던가 아니면 제로 밸류인 경우는 제외를 한다던가 이런 좀 필터 로직은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방식을 사용했을 때.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플레이키 테스트를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냐를 알아봤는데 그러면 이 플레이키 테스트 자체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시스테미컬리하게 항상 탐지할 수 있다기보다는 약간 경험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가끔은 이런 식으로 발견하기도 해요. GitHub 액션즈가 실패했는데 왜 실패한지는 모르겠고 일단 재실행을 해보니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키한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우리 코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GitHub 러너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경우로 탐지를 하기도 하고 약간 바보 같겠지만 저 고 테스트 함수에서는 이걸 카운트를 몇 번 돌릴 건지 테스트를 몇 번 돌릴 건지 지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 카운트를 10이든 100이든 하다 보면 반드시 관측이 되더라고요. 경험상 플레이키한 테스트가 있다면은 혹은 고 1.17부터는 이 셔플 옵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랭 테스트를 실행을 하면은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저 셔플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정해진 순서대로 실행하느라 감춰져 있었던 플레이키 테스트를 좀 더 잘 발견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혹은 이런 뭐 다른 서드파티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테스트를 리트라이 했는데 성공했어. 그러면 얘는 플레이키한 테스트인 거잖아요. 이런 감지를 조금 더 자동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서드파티 도구를 사용해 볼 수도 있고 혹은 테스트 자체에 얘는 좀 언스테이블하다, 얘는 플레이키하다, 지금 내가 고치지 못하지만 알고는 있어라 이런 식으로 마킹해 두는 기능이 현재 논의까지는 됐고 그래서 액셉트가 되어서 미래에 좀 릴리즈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이 옵션이 생겼을 때 이 옵션을 적극 활용해 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드렸던 얘기를 정말 간단하게 리캡해 보자면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의존성을 그냥 인자로 잘 넘겨 쓰자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한 줄로 요약하면. 그래서 시간을 테스트하고 싶다면 시간과 관련된 함수를 주입받아서 사용하고, 뭐 랜덤한 값을 사용하고 싶다면 랜덤한 값을 생성하는 함수를 주입받아서 사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우리가 좀 더 디터미니스틱한 테스팅에 가까워지고 좀 더 랜덤하게 실패하지 않는 테스트로 우리가 테스트를 좀 더 즐겁게 잘 짜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발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